안녕하세요. 진실게임입니다. 자, 이제 전국 지방선거일이 한 달도 안 남았죠? 여성이 웃어야 서울이 웃습니다. 이 말, 처음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전 서울시장인 고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런데 박원순의 제자라고 하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스스로를 떳떳하게 페미니스트라고 부르고 있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본부를 직접 출범시키고 성평등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목소리 높여 외친 사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들음의 중요성을 알려준 고마운 스승이라고 칭송하고 그 박원순의 제자를 자처한 사람,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판에서 여성을 누구보다도 크게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성을 위한다고 가장 목청 높여 외치는 사람이 실은 여성을 가장 함부로 대해 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의 특기라고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선거판에 등장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때는 1995년, 지금으로부터 꼭 31년 전. 당시 나이 27살이었던 정원호 후보는 서울 양천구의 한 지하 유흥주점에 앉아 있었어요. 간판 안에 지하라고 버젓이 적혀 있던 가해라고 하는 그곳에서요. 그날 밤 그 공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양천구 의회 속기록과 법원 판결문 두 곳 모두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31년이 흘렀는데도 단 한 글자도 지워지지 않았죠. 자, 여기서 질문. 한 사람을 판단할 때 말과 기록 중 어느 쪽이 더 정직할까요? 당연히 기록이죠.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판결문과 속기록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저는 정원호라는 사람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스로 여성의 편이라고 선언한 이 사람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화려한 공약 뒤에 숨겨진 것들, 그럴듯한 해명 뒤에 남겨진 것들, 그리고 페미니스트라는 언어 뒤에 가려진 민낯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웃어야 서울이 웃습니다. 이 말, 영상 끝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꺼냅니다. 이야기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성 페미니스트. 이 단어가 한국 정치판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초중반이에요. 당시 진보 진영 정치인들 사이에서 여성 유권자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페미니즘이 빠르게 소비되기 시작했죠.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에요. 그는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했고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성이 웃어야 서울이 웃는다는 말도 바로 그의 언어였어요. 정원호는 그 박원순을 가리켜 들음의 중요성을 알려준 고마운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생긴 것도 닮았고 말하는 방식도 닮았고 여성을 바라보는 언어도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잠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른 서울시장이 비서에게 수년간 성적 괴롭힘을 가하다 피소 직전 사망한 사건. 그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또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물론 스승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제자도 나쁜 사람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은 판단이죠.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정원에게는 박원순과 공유된 언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기록이 따로 있어요. 1995년 27살의 정원호 본인이 직접 남긴 기록이요. 아직은 그 기록을 펼치지 않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딱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방패가 되는 순간 그 방패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한다라는 것을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 정원호는 선거운동 내내 여성을 외쳤어요. 여성본부 출범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성평등 특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여성 인권의 진심인 정치인처럼 보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라 봐요. 진보적이고 깨어있고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게 정원호 후보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일 겁니다. 잠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거가 시작되면서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정치적 의견 차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한 것에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이죠. 정원호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허위 조작이라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정말 허위 조작이라면 왜 3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속기록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지 않았을까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지금 2026년 이 선거판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무려 31년 만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천구 의회 속기록과 법원 판결문이죠. 이 두 문서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문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 디테일이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31년 전 그날 밤 양천구 의회 속기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서실장과 비서인 정원호가 유흥업소에서 술을 15만 원어치 마신 뒤 업소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했다. 주인이 거절하자 앞으로 영업 다 해먹을 거냐라며 협박했다. 여기서 잠깐만요. 당시 15만 원 돈이 지금으로 치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 지금 시세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지하 유흥업소에서 술값 100만 원을 쓰고 여종업원에게 같이 외박하자고 요구한 겁니다. 이걸 말리려던 사람이 있었죠? 마침 옆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원호는 그 비서관에게 달려들었어요. 네, 비서관이면 최고냐? 라며 폭행을 가해 2주 진단을 입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말리려 하자 정원호는 경찰관의 귀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접 앞에서 도와주던 시민까지 발로 걷어찼어요. 그 시민도 이 주 진단, 경찰관은 11일 치료. 법원 판결문에도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판결문에는 실명으로 경찰관 성씨와 피해자 거주지까지 기재되어 있어요. 속기록에 홍승영은 판결문에 홍씨와 일치하고 속기록에 신정오동 거주 김모씨는 판결문에 김씨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누군가의 상상이나 허위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디테일이죠? 그런데 정원호는 지금 이 모든 걸 허위 조작이라고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로 싸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 유흥업소에서 술값으로 100만 원을 쓰면서 말이죠. 31년 전 사건 하나뿐이라면 그래요. 젊은 시절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그런데 정원에게는 그 이후의 기록도 있습니다. 패턴이 있거든요. 특정 여직원과 멕시코 칸쿤 등 해외 출장을 4번 함께 갔습니다. 출장 서류에는 동행자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됐어요. 그걸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은 지방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고 합니다. 일반 공무원 기준으로 치면 7급에서 6급을 건너뛰고 단번에 5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면 중간 단계를 통째로 건너뛸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칸쿤은 그저 경유지였을 뿐이라고 했는데 일정표에는 해변과 박물관 관람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말이죠. 이렇게 요즘 말로 짜치는 이유가 있어요. 성평등, 여성본부, 페미니스트. 그 단어들을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의 실제 행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이 클수록 행동을 가릴 수 있다라고 계산한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자신의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그냥 아무 인식조차 못하는 걸까요? 진짜 짜증나는 건 이런 모든 사실들이 이렇게 선거가 시작되고 나서야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여성을 위하는 스윗한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왔으면서 말입니다. 자, 평범한 서울 시민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서울 시민이자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봐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정부는 돈을 자꾸 뿌리면서 화폐 가치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오르고 초강력 부동산 규제로 전세는 사라져가고 있고 잡히지 않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정원호 후보가 내민 카드가 뭔지 아세요? 지역화폐인 지역사랑 상품권 2조 5천억 원 발행입니다. 재원이 어디서지 어떻게 나오냐고 기자가 묻자 인수위 기간에 구체화하겠다고 말을 하죠. 지금은 모른다는 뜻이고 당선되면 돈 뿌리겠다 이겁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주거 대책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지역화폐로 물가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일까요? 그 점 재산세는 어떨까요? 소득 없는 일 주택자의 재산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집 있는 분들 세금은 깎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지역화폐, 집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 감면? 누가 더 절박한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정원호 후보의 서울시 부동산 공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레버리지 축소 철학을 따르면서 동시에 전세시장이 살아있어야 작동하는 청년 보증금 지원 공약을 내겁니다. 아니 전세시장을 싹 다 조져놨으면서 무슨 보증금 지원이냐? 이건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이잖아요. 그저 어려운 위치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매달 비싸지는 월세에 더욱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예요.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올해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30대 비율이 1월 53.9%, 2월 55.2%, 3월 57.4%로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이걸 투기 열풍이라고 보세요? 아닙니다. 이건 탈락공포, 나락공포, 벼락거지 공포입니다. 지금 안 사면 서울 안에서 살아갈 기회 자체를 영영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젊은 세대 30대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그 구조요. 공급 확대를 하면은 이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전월세 집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지금 전세가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더욱 월세 전환이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동시에
네, 금융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해놨죠. 이주비도, 전세대출도, 네, 갈아타기 자금도 이미 막혀버렸습니다. 자, 정원호의 공약은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만든 이 구조 안에 끼어 있어요. 자,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자신이 그렇게 물고 빠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철학을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다 구라입니다. 자, 이제 그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1995년 지하 유흥업소의 정원호, 네, 특정 직원과 4번 칸쿤으로 출장을 간 정원호, 재원도 확정 안 된 공약을 내건 정원호, 그리고 무주택 청년에게 상품권을 주겠다는 정원호.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서울 시민의 정책과 집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겁니다. 누구보다 여자 좋아하는 남자 페미니스트 후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감이 오시나요? 여성 사회적 약자 포용하겠다. 이 말은 정원호 후보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1995년 27살의 정원호가 지하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과 경찰, 시민을 폭행한 기록, 특정 여직원과 4번의 해외 출장, 설명되지 않는 초고속 승진, 무주택 청년에게는 상품권을 내밀고 어떻게 마련할지 재원도 확정되지 않은 남발성 공약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덧씌워진 페미니스트라는 단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다고, 시민의 편이라고, 서울을 바꾸겠다고. 그 말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와 상관없이 기록은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31년 동안.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서울 시민이라면 4년간 서울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을 위해 일할 시장을 뽑을 때 오늘 본 이런 기록들을 알고도 이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기시겠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이 직접 본투표에 참여하여 내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